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 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 체크해 봅니다.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 체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 하면 관심이 폭주하고요. 심지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만 나와도 그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의약품들을 팩트 체크하시겠다고요? 네. 최근에 뭐 코로나 퇴치, 패치제 뭐 이런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바로 주가에 반영되거나 판매량이 높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좀 신빙성이 없는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인데요. 이 클로로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석상에서 여러 번 언급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또 쥐팩이라고 불리는 아지트로마이신 복합요법 치료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부작용을 시험해볼 시간도 없고 또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이미 말라리아와 루푸스 치료에 사용되는 만큼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의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의사 아닌데 하지만 워낙 미국의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또 때가 때이니만큼 큰 관심을 모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국내에서도 그런 주장을 같은 주장을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뭐 이런 주장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예, 최근 많이 좀 이렇게 악몽이라고 하나요? 좀 가짜뉴스 치는 좀 유명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에는 어떤 의사의 긴급 제보다 이런 제목으로 부산의 한 이비인후과 의사라는 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질병관리본부가 일단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방법을 고심하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조기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이와는 별개로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클로로퀸을 사전에 준비해 놓아라. 그래야 된다. 이런 루머가 떠돌기도 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병원가에서는 해당 약품을 처방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왔고 또 인터넷으로 사실 국내에서 지금 클로로퀸을 팔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인터넷으로 해당 의약품을 해외에서 대신 구매했다, 뭐 구매해준다 이런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직구해주겠다 이런 네. 서비스까지. 네네. 근데 의사 말을 빌어서 한 클로로퀸이 그 효과가 있다는 유튜브도 나왔고 네. 그러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효과가 한 번 있더라도 의약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험,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임상적 경험이 쌓인 다음에 과학적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인데요. 그 기전, 작용하는 기전이 같습니다. 네. 그게 처음에 클로로퀸이 개발된 후에 루마티스 관절염하고 루푸스병 치료에도 이 범위가 좀 넓어지면서 효과를 본 거죠. 네. 그러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일단 클로로퀸은 1930년대에 개발된 약물이고요. 이 클로로퀸의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 부작용을 낮춘 게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혹은 하이드로클로로퀸입니다. 네. 이 클로로퀸이 중국의 코로나19 치료 현장 그리고 프랑스의 소규모 일반 현장에서 시험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이 나오긴 했는데 중국하고 프랑스에서요. 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효능 가능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에서 실제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네. 권준옥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부장은 지난달 24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추경 예산 40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이거를 기반으로 치료 개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덧붙인 말이 있는데 지금 효과가 어떻다고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검색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안전성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한 네. 임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건데 그 부작용이 혹시 보고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언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일부 국민들은 또 믿었겠죠. 네. 그래서 오남용으로 인한 심지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미국의 한 60대 부부가 이 클로로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어항 청소용 제지에 이 클로로퀸이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복용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사망하고 결국 아내는 중태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클로로퀸 약품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에서는 이렇게 클로로킨 약물 오용 사고도 네. 지금 발생한 상황. 네. 네. 한국은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서 네. 뭐 이런 사고는 없었는데, 그 또 소셜 미디어에서 일본에서는 이거 쉽게 구할 수 있다. 네. 예방 목적으로 사람들이 투여하고 있다. 그래서 구매해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뉴스에서 일본 현지에 있는 분을 또 확인을 했거든요. 네. 거짓이었습니다. 아, 거기도- 일본에서도 판매가 안 돼요. 네,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음. 거기도 부작용 때문에 팔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 개발된 약품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입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임상시험을 얘기했는데 해당 임상시험이 24명이 불과한 소규모 시험이었고요. 현재 전 세계 의료진들이 다른 병을 치료하는 데 쓰였던 뭐 여러 그 항바이러스 제제를 동원해서 이제 치료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 클로로킨 외에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또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또 신종플루 치료제인 아비간 등을 지금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또 의료진이나 의학자들의 이런 실험 외에 또 여러 나라의 제약회사들이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고 신약 개발을 위해서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좀 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라리아 치료제에 이어서 에이즈, 에볼라, 신종플루 치료제까지 어쨌든 할 수 있는 한은 다 동원해서 전 네. 세계 의료인들이 애를 쓰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확실하게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없다라는 게 팩트체크 네. 결과였고요. 네. 네. 자, 다음은 계속해서 구충제 얘기가 계속 네. 나와요. 네. 이거 뭐 회충, 요충 죽이고 맞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그 신장 사상충을 네. 죽이는 네. 구충제던데 네. 이버맥틴요? 네, 이버맥틴. 저 얼마 전에 그 개구충제인 펜펜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죠. 그랬죠. 그래서 또 몇몇 분들이 그 복용한 사례를 유튜브에 공유하기도 했는데 네, 이건 역시 아직 확실하게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슷한 이버맥틴이라는 구충제인데요. 지난 3일 호주의 그 모나시대 생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실험실에서 배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이버맥틴을 노출하니까 48시간 안에 모든 유전 물질이 소멸했다.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네, 실험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네. 이 뉴스가 크게 화제가 됐고 네. 뭐 관심이 폭주했어요. 네, 네. 그러자 바로 보건당국이 입장을 밝혔어요.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이 정확한 용량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뭐 유효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임상에 적용한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일반적으로 구충제의 경우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버맥틴이 어떤 과정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하게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요. 네, 또 이 해당 실험이 인체 실험이 아니고 세포 실험실에서 배양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실험한 것입니다. 네. 사람 치료제로 쓴 게 아니죠. 그래서 아직 음. 무리가 있고요. 보통 임상시험을 거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임상시험은 우선 동물 실험을 거친 다음에 네. 삼상, 이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를 대상으로 3상을 더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상, 2상, 예. 3상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전에 동물 시험을 거쳐야 되고요. 네. 동물 임상을 거친 다음에 사람한테 그 신체 3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건강한 사람이죠.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안전한가, 네. 약효가 있는가, 발휘를 하는가 검토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효과가 있으면 이상을 가는데 이상에서는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용법, 용량, 안정성, 부작용 등을 또 검토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상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게 정말 다 안전한지 여러 케이스에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약보다 효과가 더 있는지 이런 것들 검토합니다. 그리고 요 1상부터 3상까지 과정을 하다 보통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네.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신약 개발에도 이렇게 임상 실험하다가 중간에 그냥 엎어진다고 해야 예. 되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나와도 내년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지금 이게 세계적인 사태라서 네. 그래서 그 기간이 단축될 확률이 있습니다. 네. 협조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여기에 이제 전력을 많이 쏟는 상황이라서 좀 단축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팩트 체크, 구충제 이버맥틴 이것도 역시 예. 아직까지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다라는 네네. 게 팩트 체크 결과였어요. 네. 효과가 좀 있더라도 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시간이 네. 더 필요하다. 자, 마지막은 불주사예요. 네, BCG라고 하죠. 네. 저희가 어렸을 때 다들 맞았던 그 불주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어릴 때 불수라고 많이 맞았던 폐기력 예방 백신이죠. 네. BCG가 코로나19의 사망자 수를 낮췄다. 이런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도 일부 언론들이 이 외신 보도인데요. 그 논문이랑 이거를 팩트체크 없이 일단 보도를 한 사례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스트레이트 보도도 좀 이게 사실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네. 한 이력신문은 이 연구를 가지고 또 칼럼을 썼더라고요. 네. 네, 내용을 볼까요? 기사에서 다룬 연구는 미국의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입니다. 매드 아카이브라는 곳인데요. 해당 논문 제목이 보편적인 BCG 백신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사이의 상관관계.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이 논문 작성하신 분들은 에런 밀러라는 분과 5분인데 모두 유력 공과대 소속이었고요. 이분들이 쓴 이 논문을 국내 일부 매체는 논문을 직접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블룸버그 기사는 찾을 수 없고요. 인도의 블룸버그 합작 매체인 블룸버그 퀸트라는 곳에 그 보도 내용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국내에서 외신을 인용해서 네. 보도가 됐는데 네. 그 원본 기사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는 네네. 원본 기사는 찾을 수가 없고 예, 현재 없습니다. 아마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논문 찾아보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해당 그 매드 아카이브 들어가서 네. 논문을 찾아보니까 네. 일단 이 소개글에 이 논문은 출간되지 않았고 아직 프린트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피어 리뷰 즉 검증되지 않았다. 이 새로운 의학 연구를 위해서 연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평가된 건 아니니까 임상실험의 가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 그 논문에도. 네. 그래서 음. 이 학계에서 논문이 피어 리뷰 전이라는 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네. 네, 보통 논문은 이렇게 초고가 나온 다음에 피어 리뷰를 하고, 그러니까 동료들의 심사를 거쳐서 다시 학술제 게재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학술제 게재에서도 또 심사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3단계를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동료들의 검증을 거치고 다시 검증을 거치면 이제 학술제 제출을 하고 학술제 검증을 한 다음에 최종 발표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른바 정식 논문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네요. 네, 아직은 어렵습니다. 네. 예, 게다가 좀 논문 내용이 좀 오류가 있는데요. 네. 이 논문에서 사망률이 낮다고 주장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브라질과 일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두 나라가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때 논문 나올 때랑 그 뒤 상황 또 있거든요. 네. 지금 증가했고요. 게다가 1950년대부터 2007년까지 BCG 접종을 의무화한 프랑스를 낮게 봤는데 네. 현재 치사율 6.8%로 높아졌고요. 네. 또 1953년부터 2005년까지 접종을 의무화한 영국도 현재 치사율이 7.2%에 달합니다. 예,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는데요.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고려대대 교수는 아직은 이 내용이 부족한 게 많다. 치사율은 BCG 접종 외에도 뭐 방역 정책 수준이나 전파 증가 유무, 뭐 의료 체계 역량, 고령화 등 다른 특성들이 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이런 사항을 모두 통제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아직 가설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인 염호기 인제대 교수도 논문 게시 사이트에서 동네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 논문 신뢰가 없는 상태다. 그리고 현재 이란, 중국, 일본의 코로나19 데이터는 좀 신뢰도가 아직 낮은 편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접종을 맞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방역이나 네. 인과적인 특성이나 네. 그 당시 어떤 의료 체계나 종합적으로 네, 검토해서 다른 요인들도. 네, 판단해야지 네. 단순히 그 불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네. 뭐 사망률이 낮아지거나 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네. 결론.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관심이 높잖아요, 요새.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좀 언론도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시는 분들이 코로나19 관련 뭐 약 이러면 당연히 눌러 보시거든요. 네. 이것들을 많이 좀 감안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19 감염증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네. 따라서 근원적인 치료가 되려면 항바이러스제가 필수인데요. 코로나19는 여태껏 나왔던 바이러스가 아니고 새로운 것이라서 새로운 감염병이기 때문에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도 네. 없고 당연히 백신도 없고요. 현재는 전 세계 의학자들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빠르면 뭐 1년 내에 늦어도 뭐 1년 지나서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게 없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뭐 누가 말씀하시는지 어느 매체에서 보도라든지 어떤 약물 효과가 있다 또 어떤 것을 준비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주의 깊게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지시 없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본인이 투여한다 이거는 자신의 몸으로 임상시험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임상시험도 전문가들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네. 예,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행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 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좀 정부의 방침, 또 의료 전문가의 진단 이런 걸 좀 믿으시고요. 네. 네, 정확한
어떤 지침이 나온 후에 네. 행동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팩트체크 참 유익했고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